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인 가구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슬기로운 식생활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로컬푸드 교육센터 품협동조합의 한선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각종 조미료, 소스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자, 요리를 하다 보면 재료, 주재료만 가지고 요리를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에 조미료를 넣는다든지, 소스를 넣는다든지, 하는데, 마트에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. 가보면, 도대체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트에 가서 소금 파는 코너에 가면 뭔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저는 그 중에서 오늘 4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. 자, 우리가 흔히 그냥 소금 얘기하는 때는 천일염. 천일염은 이 바다에서 바닷물이 짜잖아요. 바다에서 바닷물 수분을 날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해요. 그 염전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천일염도 가는 게 있고 굵은 게 있고 3년 간수를 뺀 게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. 근데 사실 다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천일염 요리용 요리에 쓰는 적당한 크기 가는 소금 정도를 쓰시면 되고, 천일염의 굵은 소금은 사실은 김장을 할 때 이런 배추나 이런 것들 절이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가는 소금들을 사용하시면 되고, 대부분 요리용, 식용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래서 이 천일염을 쓰시면 되는데, 이 천일염을 또 구운 소금이라는 게 있어요. 이 구운 소금은 천일염을 높은 고온에서 구워서 만들어진 소금이죠. 이것도 천일염을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안 좋은 성분들을 날리고 한 거기 때문에 요리용으로 사용하시는데 좋은 거고요. 그 유명한 맛소금입니다.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식탁염이라고도, 그러니까 식탁소금이라고도 표현을 할 정도로 식탁에 올려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용도로 먹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맛소금이 뭐냐면은 사실 그냥 정제소금, 아까 얘기했던 거의 순수한 염화나트륨, 정제소금에다가 L-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합성 조미료 성분이죠. 우리 흔히 말하는 미땡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가 들어있는 게 맛소금이에요. 그래서 굳이 이 논쟁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L-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먹으면 안 된다, 그래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굳이 할 필요도 없고, 그런데 소금을 먹는데 굳이 이걸 뭐가 더 첨가된 걸 먹냐, 그냥 일반 천일염이나 핑크솔트나 이런 암염들, 순수한 소금들을 더 이제 드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요. 그래서 이제 소금을 한번 보러 갔더니 이 맛소금이 딱 있길래 한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골라왔습니다. 이게 L-글루타민산 나트륨은 향미 증진제라고 해서 감칠맛을 내주는 합성이에요. 우리가 먹는 많은 것에 사실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맛소금은 그런 용도고, 자, 설탕, 단맛을 내주는 설탕,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드실 텐데 다 이 설탕이 포함된 것들은 굉장히 많죠. 근데 이 설탕을 고르러 가서도 사실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. 도대체 무슨 저게 뭔지. 설탕 코너에 있는데 저게 뭘까? 아무 궁금증 없이 그냥 하얀 설탕을 집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설탕 코너를 여러 번 보면서 이게 뭘까?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저도 가서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를 골랐습니다. 이거는 어떤 특정 브랜드의 설탕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설탕이 있더라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하얀 설탕, 흰 설탕, 그죠? 요거는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얀 설탕이에요. 우리가 흔히 먹는 거. 얘는 사탕수수를 정제해서 만들어요. 그래서 사실 흰 설탕이
피해야 될 하얀 것들 중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. 백미, 뭐 하얀 흰 설탕, 그리고 한 가지는 밀가루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꼭 필요한 부분에는 뭐 안 넣을 수가 없죠. 그래서 흰 설탕이 있고요. 그리고 가보면 종류들이 정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요리에 쓰는 간장. 자,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왔는데 간장도 되게 다양해요. 그래서 그냥 진간장 사러 갔다 그래서 딱 간장을 집어 들고 오는 경우 아무 이제 뭘 이런 뒷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오는 경우에 내가 생각할 때는 간장이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. 자, 우선은 자, 그냥 진간장과 그 다음에 양조간장이 있어요. 이 그냥 진간장이라고 써 있는 거는 우리가 간장이라는 건 뭘까요? 발효, 콩을 발효해서 나오는 게 간장인데 요 진간장의 경우에는 간장이 산분해 간장과 그 다음에 그 양조간장으로 나누어져요. 그러니까 산분해 간장은 재료를 우리가 아시죠? 황산, 염산 많은 이런 산으로 분해를 시켜서 보통은 탈지 대두라고 해서 지방질을 제거한 대두 단백질의 이 산 처리를 통해서 그 발효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게 산분해 간장입니다. 근데 우리가 진간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양조간장 플러스 산분해 간장, 그러니까 양조간장과 산분해 간장을 섞어서 만든 게 그냥 진간장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가 진간장이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도 양조간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. 얘도 진간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 뭐라고 하죠? 예전에 이 간장을 만드는 기술이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에서 들어온 기술이긴 해요. 그래서 이게 진간장들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간장은 적어도 1년을 이렇게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공장에서 공장식으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양조간장은 그래도 발효 과정을 거쳐요.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분들 혹시 물건을 사실 때 특히 공산품 이런 가공품들을 사실 때 요 뒷면을 확인을 하시나요? 뒷면 확인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? 저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뒷면을 확인을 했었어요. 근데 요 뒷면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물건을 만든 재료명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뭐 유통기한도 표시가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영양 정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특히 먹는 식품류의 가공품들을 사실 때는 뒷부분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진간장이고요. 진간장 말고 또 조선간장 또는 국간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이거는 조선간장, 우리나라식 간장을 담는 거죠. 메주를 띄워서 나중에 메주는 건져서 된장을 만들고 나머지를 간장으로 하는 건데 이 진간장과는 맛이 다르죠. 진짜 발효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대형사의 제품들은 대부분 원재료들이 다 수입산으로 만들어지긴 해요. 그러니 국간장의 쓰임은 말 그대로 국에 간을 할 때 쓰는 거죠. 국이나 뭐 이런 거에 간을 할 때 쓰는 간장이고요. 그리고 한 가지 요거는 진간장이긴 한데 우리밀 진간장이에요. 요거는 따로 요 밑에 보면 자연 숙성 양조간장. 그러면 이 숙성 과정, 발효 과정을 잘 거쳤다는 얘기고 이 재료는 다 우리 국내산으로 만들어진 거죠. 그래서 요런 것도 있다는 거. 그래서 원재료명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 재료들이 수입되어서 온 건지 우리나라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이걸 사 먹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습관들을 들이시면은 정말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간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는 우리 맛을 내는 조미료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저는 오늘
요렇게만 가지고 왔어요. 이거 뭔지 아시죠? 이런 애가 있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코인 육수라고 많이 해요. 육수 한 알 뭐 이렇게 해서 코인 육수라고 동그란 모양의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육수고요. 요거는 분말 육수예요. 자, 분말 육수인데, 자, 요거는 이 육수 한 알이니까 코인 육수는 대부분 자연 재료들을 이렇게 다 추출을 해서 또 가루를 만들어서 이걸 다시 단단하게 뭉쳐서 우리가 쓰기 편리하게 만든 거를 요거 육수 한 알 뭐 또는 뭐 코인 육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. 얘를 또 쓰다 보니까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냐면 얘가 물에 넣으면 바로 풀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또 나온 게 이걸 다시 분말로만 분말 육수도 요즘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요런 것처럼 액상으로 된 것도 있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재료명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 이제 어디에서 온 건지 좀 알 수가 있는데, 제가 들고 있는 지금 요 육수, 코인 육수의 경우에는 다 국내산 재료예요. 국내산 재료로 만들어진 거이기도 하고, 요거 가지고 있으면 되게 편리하더라고요. 저도 지금 몇 통째 한번 썼었는데, 우리가 이제 뭐 멸치 따로, 다시마 따로, 막 그 다음에 뭐 디포리를 넣는 경우도 있고, 새우를 넣는 경우도 있고, 이렇게 다양한 애들을 한 번에 넣어서 육수를 만드는데, 그렇게 하다 보면 얘를 나중에 건져서 얘를 또 그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되고 되게 귀찮은 과정들이 있어요. 물론 그렇게 육수를 내는 게 가장 좋죠. 가장 좋은데, 사실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밥 먹는 것도, 밥 해 먹는 것도 귀찮은데 언제 또 그러고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권하는 게 이런 조미료들인데요. 그리고 이번에는 소스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, 요거는 폰즈라는 건데, 겨울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추워지죠. 추울 때 집에 앉아서 뭐 샤브샤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베라고 하는 그 전골 요리들을 하고 얘네들 건져서 먹을 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조미료 그러니까 소스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폰즈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마트에 가보시면은 많이들 팔고 있어요. 보통은 이제 그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들도 있지만 요즘은 우리나라 국산 재료로도 만들고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요거는 쯔유라고 하는 건데, 얘는 우동 국물을 내거나 뭐 소바, 그러니까 그 메밀면을 할 때 먹거나, 아니면은 약간 우리가 국물 요리에서 갓조보시 가다랑한 맛을 내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은 거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. 그리고 요즘 또 동남아 요리들 많이 드시죠.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스리라차 소스인데, 얘는 되게 매운맛이에요. 이 스리라차 소스는 단순하게 동남아 요리뿐만 아니라 우리 요리 해서 이렇게 살짝 찍어 먹어도 굉장히, 그러니까 매콤한, 우리나라의 그 고추의 매운맛과는 조금 다른 매운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좀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. 요건 뭐 아시다시피 월남쌈 소스예요. 그냥 뭐 칠리 소스, 그 스윗 칠리 소스랑 약간 비슷한데, 월남쌈 해 드시면서 이렇게 찍어 드시기에 편리한 소스라서 제가 소스 구경을 하다가 한번 사와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. 그리고 자, 요리 레시피에 보면 미림 또는 맛술 뭐 이렇게 넣으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술인데, 이 미림이나 맛술의 경우에는 이 술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 시럽, 그러니까 당 시럽이라든지 구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다 첨가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비린내를 좀 없애주거나 알코올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, 저는 사실 이 요리를 할 때 맛술이나 미림은 거의 쓰지 않고, 제사 지내고 남은 요리주, 그러니까 그 차례주 있죠. 요거를 사용을 해요. 청주라고 하죠. 미림이나 맛술 이렇게 되어 있는 요리 레시피를 보시면은 얘네들 대신에 그냥 집안에서 차례 지내고 술이 남거든 얼른 가지고 오셔서 그런 요리에 사용하시면 되고요. 또 한 가지 팁은 이 요리주에다가 이 차례주에다가 생강을 썰어
넣어 놓으시면은 그게 그 비린내 같은 걸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강주를 만들어 놓으시면 요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. 자, 아까 샐러드 많이 드신다고 했잖아요. 샐러드 많이 드실 때 뭐 여러 가지 드레싱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많은 드레싱들을 사용하지 마시고 건강에 좋은 걸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올리브 오일하고 이거 발사믹 식초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사실 조금이라도 건강하기 위해서. 그리고 또 맛도 굉장히 좋아요. 이 발사믹 식초는 포도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만든 건데 시간이 오래된 거, 와인하고 마찬가지로 뭐 15년산, 30년산 이렇게 막 가거든요. 그 30년산 정말 뭐 가격이 엄청나고 15년산만 해도 뭐 그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들도 있어요. 근데 꼭 그런 거 사용하지 않으셔도 가보시면은 요런 발사믹 식초들 마트에서 많이 구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샐러드를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발사믹 식초를 권해드리고 가보시면은 이 발사믹 식초만이 아니라 발사믹 글레이즈라는 것도 있어요. 발사믹 글레이즈는 얘를 더 농축시켜 놓은 거에다가 또 뭔가를 더 첨가해 놓은 거거든요. 기왕이면 글레이즈나 뭐 크림보다는 그냥 발사믹 식초를 드시는 게 좋은데 이 식초가 좀 부담스럽다 할 때는 발사믹 글레이즈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우리가 정말 많은 제품들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. 근데 그러니까 건강하고 이렇게 즐거운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먹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. 먹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지금은 아무런 표도 안 나지만 사실은 나중에 나이 더 먹었을 때 그게 다 나중에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건강하게 사는 연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